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과 우주부터 게임 이야기까지 전반적으로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이버에 대한 실적부터 풀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는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음, 알아볼까요? 네. 먼저 네이버는 시장 컨센서스에 이번에 4분기 때 부합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고 매출이 좀 부진하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커머스에서 브랜드 스토어라든지 도착 보장 솔루션에서 수수료율을 좀 높이면서 음. 관련해서 매출이 좀 발생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 실적에서 궁금했던 게 사실 웹툰 쪽이었거든요. 웹툰 실적도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웹툰은 이제 매 분기 굉장히 높은 성장률로 매출 기여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국내에서 웹툰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음. 일본 지역이라든지 글로벌 지역에서는 좀 마진율이 좀 안 나오고 있어서 영업이익단에서 기여도보다는 좀 외형 성장에서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웹툰 말고 치지직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까 해요. 상반기 출시를 앞둔 이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스트리머에 대한 유저 흡수를 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치지직 철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스트리머들의 많은 이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3파전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치지직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플랫폼 환경상 이제 트위치와 유사한 환경이 치지직이라고 지금 네이버 쪽에서는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스트리머들이 치지직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고 정식적으로 서비스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러한 트렌드는 더욱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지직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카카오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어서요. 카카오에 대한 실적도 한번 예상치 들어볼까요? 네, 카카오는 이제 아무래도 광고 쪽에서는 광고 시장이 부진한 데에 비해서 광고 쪽에서는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톡비즈 개선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또 22년도 4분기에 데이터 센터 화재가 기저로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성장률은 좀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컨텐츠 매출, 특히 게임 쪽이라든지 뮤직 부문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전분기 대비 좀 부진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실적까지 예상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게임으로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 해요. 중국 정부의 규제가 사라지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주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사실 이런 업황 쪽보다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해 연말에 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를 내걸었었는데 올해 연초에 그 홈페이지에서 규제 내용이 삭제가 되면서 중국 규제에 대한 우려가 좀 벗어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뭐 지난해 연말에 판호 발급 받았던 뭐 위메이드라든지 애니소프트 같은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관측도 이제 일리가 있지만 결국에는 있던 게 없어진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소수의 종목들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세부적으로 기업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TL로 정말 옛 영광스러운 화려함을 겪었던 NC소프트 실적 전망 사실 우려감이 많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4분기 12월에 출시된 TL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아무래도 매출 기여도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모바일 리니지도 전분기 대비 매출 감소를 방어하는 선에서 좀 그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단에서 마케팅 비용이 더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4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낮아지고 있고 출시일도 일단 딜레이가 되고 있잖아요. 우려감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지켜볼 만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저는 크래프톤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크래프톤 실적이 좋았어요. 이번에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호실적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넷마블도 있습니다. 넷마블보다는 크래프톤이 조금 더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넷마블은 지금 현재는 매출 순위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1분기로 넘어갔을 때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크래프톤이 좀 더 실적 부분에서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게임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해봤고요. 최선호주 크래프톤이었습니다. 우주항공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슈가 정말 많았어요. 네. 먼저 우주항공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이슈가 관련 기업들을 들썩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우주항공 산업 확대될 수 있습니까? 네, 1월 9일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5월에 이제 경남 사천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네. 산하에는 항우연과 천문연이
이제 두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될 텐데 아무래도 우주청 설립으로 정부 주도의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그리고 위성 개발 사업 등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도 이러한 우주항공 산업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1월 19일이었는데 일본이 세계 5번째로 달 탐사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미완의 성공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일본의 달 착륙선 슬림이라고 하는 이제 달 착륙선이 1월 19일에 달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륙 과정에서 조금 자세가 흐트러져서 태양 전지를 못 받았는데 최근에는 다시 태양 고도가 바뀌면서 전지를 해서 재작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도 그렇고 중국 쪽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랜드스페이스가 로켓 수직 이착륙 실험에 성공을 했는데 시사점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사용 로켓 기술의 전 단계가 이제 수직 이착륙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현재는 미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데 중국이 정부 주도로 해서 투자금 민간 기업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이 좀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현 시점을 얘기해 준다면 어느 정도로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재사용까지는 좀 힘든 단계에 있고 일단은 발사체를 우리 기술을 통해서 발사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주 항공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봤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역시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메타버스 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입니다. 그로 인해서 게임주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어요. 메타버스 키워드가 올라오면서 UEVR 기술이 이 게임 쪽에 대한 호황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상존해 있는데 정말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국내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트렌드가 크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PC, 모바일, 그리고 이번에는 VR 기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긍정적인 거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마디로 기기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상용화되고 일반화돼야 되는데 프로비전이 출시를 일단 했습니다. 그 이후의 모멘텀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여줄까지가 핵심이고요. 기술력이 먼저고. 네, 그러니까 VR이 엄청나게 이제 혁신적이다라는 기술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가격이 되겠죠. 기기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보급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그런 부분에서 좀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급화가 됐을 때 우리 게임 기업들이 충분히 그 메타버스와 결합해서 그 게임을 정말 실제로 구현하듯이 할 수 있는 정도로 기술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보십니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기 보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건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기기가 많이 보급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거기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있겠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PC가 상용화 됐을 때 시점처럼 이러한 XR, VR 기기가 상용화가 된다면 그때처럼 다시 한번 게임 산업이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가 좀 빨리 와서 좀 여러 가지 산업이 번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주항공부터 게임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희훈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